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필리핀 대사관에서 이제 그 공무원이 그 새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전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이 차가 무슨 차냐면 벤츠 230e 82년식입니다. W123. 이게 이제 2300cc인데 그 당시에 136마력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거죠. 지금은 이제 2300cc에 같으면 자연 흡기 같으면은 뭐 한 160마력 정도 나오고 여기다 터보 달아 버려서 하게 되면은 거의 2300cc 같으면은 뭐 한 230마력 정도 나오겠죠. 막 그런 정도 차인데 이제 이게 이 차가 또 특이한 점이 뭐 있었냐면은 그 당시 카 오디오가 아주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카 오디오가 아주 최신껏 아주 막 획기적인 것이 아마 달려 있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에서 카 오디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걸 몰랐죠. 이 필리핀 대사관의 그 리카르토 알 히포리토라는 친구가 이 차를 이제 82년도에 이제 새 차를 사서 이거를 이제 그 자기가 등록을 하고 이제 외화 표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의 모든 차들은 대부분 다 외화 표시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GI 소위 미군들도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들은 다 그 외화 표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차가 이제 그 당시 환율이 한 750원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값 정도, 반값은 아직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인 배상, 바디 인저리가 이제 뭐 10만에 30만,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차가 이제 15,000불. 15,000불이면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환율 이제 746원인가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제 1,1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차서운이 한 15,000불 정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물이 한 2만 불 정도 가입을 할 때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외화 표시 보니까 외화로 표시를 하되 보상은 국산하고 똑같이 하고 그냥 환율만 계산하면 된다. 뭐 대라 이런 의미였었죠. 이 차가 이제 그 한강 그 강북 강변도로 그 1차 강북 강변도로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이쪽 그 동부이촌동에서 저쪽에 뭐 일산 쪽으로 이제 가는 길로 옛날 국일이죠. 그걸로 가다가 교각이 그때는 있었어요. 그 차도에. 이제 교각을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각을 충돌하고 나니까 차가 이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 원효로 센터에 입고가 됐는데 원효로서 계산을 쭉 쓸어보더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부속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벤츠는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이제 벤츠 ASN 거기 있고 거기 부속이 다 있는데 그걸 스타크 넘버 다 쳐가지고 그 당시 현대에서 똑똑하던 친구가 그걸 다 계산을 뽑더니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뭐 1,12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그거를 훨씬 오버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뭐 부속 갖고 와서 수리해봐야 이 차량 가액을 오버한다. 그러니까 이건 전손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전수 처리를 했죠. 그러면 전설에서 1,120만 원을 이제 리카르토 이 친구한테 이제 지불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외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외환 은행에서 못 바꿔주는 거죠. 무슨 근거를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라고 확인해달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뭐 확인을 해줬죠. 맞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기회가 될 때 하다가 이게 현금을 많이 갖고 나가니까 외환관리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세관에다가 내 보험금 받은 건데 내가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고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관세청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전손 보험을 지고 나면 그 차량의 잔존물을 인수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의 취득이라고 해서 내가 취득해보고 싶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취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차를 판매를 했는데 이제 이 자동차 업을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견적을 거의 그 당시에는 뭐 200, 300 정도 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모 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견적을 500을 놨어요. 그쪽으로 당연히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00 주고 500 받으니까 600만 원 손해 났으니까 우리는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 트레이딩에서는 이 차를 인수해간 이유는 이제 이 차에 대한 엔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오디오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카오디오 부분을 한번 어떻게 어필을 해보려고 막 했던 것 같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사무 트레이딩에 있는 친구가 이제 현대 자동차 들어왔다가 자기도 이제 벤츠를 타고 다니니까 그 보다가 이런 차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본사에서 야 그거 오디오가 죽이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똥밟은 꼴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을 잘 처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 외국인 등록 차량이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에 외무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청에 그 김정환 사무관을 가서 찾아가서 이거 담당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수해도 상관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는 이미 차 사고 나서 고물이 됐고 고철 아니냐. 고철이면 그건 당연히 뭐 그쪽에서 인수를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외국인 차량 관리하는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팀에서는 사실 이 관세법은 너무 희던돼 있는 법이라 전혀 전 국민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 관세법이 그런 적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관세청에서 관세법 21조 2항에 보면 다음에 정하는 5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 물품을 왜 그게 이제 면세로 들어왔으니까 면세로 들어온 물품을 우리가 인수할 때는 5년 이후가 지나면 상관이 없는데 5년 이내에 인수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도한 자는 죄가 없고 인수한 자가 죄가 있다. 관세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기묘묘한 법이에요. 이게 전 국민이 몰랐죠. 그 5가지 물품이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엽총 이 5가지.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인수한 자가 관세법 위반을 물게 되는 것이니 따르면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관계 법률이 또 있겠죠. 뭐 우선 주된 것은 그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쪽에서도 우리 이거를 보상 지도부라든가 뭐 이걸 전혀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행위자 담당자가 이제 저였으니까 저는 이제 기소유예로 이제 풀려났고 회사에서는 이제 관세법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먹은 게 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끝까지 갔어요. 1심에서 이제 이걸 담당했던 우리 이 보험회사 측 변호사들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이거는 자동차가 일단 아니다. 왜? 사고가 나서 고물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동차의 힘을 요하는데 이건 자동차가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가 아니고 이거는 대의취득이니까 보험업법에 의해서 대의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관세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2가지가 확실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갔는데 대법원 가서 84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500만 원 벌금 내고 사무 트레이닝도 그 사람도 인수를 한 거니까. 왜 관세법을 모르고 인수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벌금 500만 원 내고 이제 중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한 400지 내고 퉁치고 끝내자. 뭐 기소할 거 있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무 트레이딩에서는 내가 자동차 보험을 믿고 가져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거기서 이제 끝까지 버팅한 바람에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해서 끝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대리님 그 행위자는 저였었고, 저도 뭐 입사한 지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아마 2년 조금 안 될 상태니까 뭐 나름대로 의의는 있지만 이런 세밀한 법적인 검토는 이제 못할 상태인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이제 저기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마무리된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관세법이 보면은 이제 지금도 살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년 이내에 다음에 5가지 물건을 5년 이내에 인도한 자는 잘못이고 인수한 자가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 또는 파이프 오르간, 엽총 이 5가지 어떻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는지 전 우리 국민들은 모르죠.
심지어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 송무팀도 몰랐을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저도 하여튼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막 너무 정신적 충격이 커가지고, 이 이후에 제가 나중에 이제 일을 하는데 아주 큰 주춧돌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 아주 뭐 세세하게 법률을 다 검토하는 뭐 이런 자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사건이었었죠. 예. 오늘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5화에서 더 재미난 얘기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